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기사를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런 보험까지 생겼다는 것이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AI 기술로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복제해서 금융 범죄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 지인이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AI 기술로 복제된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체 후에 실제 입금까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교묘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너무 봄 날씨 같아서 네, 감기 오히려 걸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몸이 좀 방심하게 되죠, 그죠? 네, 방심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독감에 걸려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꽤 많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독감 걸렸으면 가족분들도 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던데요. 네,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격리라는 게 예전에는 상당히 어색한 단어였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당연히 격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고. 요새 또 저도 약간 알러지가 생겼는데 네, 요새 황사가 계속 심하더라고요. 지금 먼지가, 그죠? 계속 이제 황사도 날씨가 따뜻하면서 황사까지 겹쳐서 오니까 좀 밖에 나가는 기분이 그렇게 썩 상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한 직원분이 일회용품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되게 미안해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부분은 많은 변화가 없는데 노력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힘이 될까, 거기에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긴 해요. 이제 그런 바람들이 바람들이 보편화되고 네, 그거를 이제 묶어서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또 정신이 나오겠죠. 저는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저희가 또 건강상담 질문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좀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려고 배에 힘을 줄 때도 소변 느낌이 오게 되고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해지면 수술도 생각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한방 치료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요실금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여성분의 그 질문은 보니까 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안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 범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이 안에서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요실금하고 남성들도 요실금은 거의 없죠. 남자분들은 오히려 뭐 소변이 안 나와서 그죠? 전립선 비대증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고민하시고. 네. 남성도 요실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여성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이제 요도가 좀 짧다. 네.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요실금이 올 수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치매, 치매 같은 게 오시니까 이제 그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뇌에서 이게 예.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돼서 아마 네. 오는 경우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깊은 건 아니고 이 요실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치매에서 올 수 있는 그 의식의 그 조절 기능이 떨어졌을 때 네. 오는 거 말고 또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거와 하나는 뭐 심리면 심리, 기능이면 기능, 어떤 네. 기능적인 거, 네.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 질문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요즘 좀 피곤하고 막 신경 쓸 일이 많았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막 기침을 하니까 요실금이 난다. 그죠? 예. 이 얘기가 있고 이거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무거운 것을 들려고 배에 힘을 줄 때도 소변을 보고 싶은 그런 이제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도 심해지면 수술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건 결국 뭐 무슨 말씀이냐면 또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적인 문제. 네. 다 들어가 있네요, 정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뻔한 말씀이지만 그 골반 근처에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PD님은 뭐 그 골반 그 뼈라든가 우리 몸의 인체 그 해골부터 해갖고 이런 뼈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그냥 본 적은 있고요. 그럼 뭐 어떤 뭐 감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상이요. 네.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차이는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네, 뼈 구조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골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골반 뼈가 엄청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골반 뼈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배 구조가 좀 생각나거든요. 배. 네. 배 구조가 생각나고 그 척추가 쭉 올라가는 거는 돛대. 그러네요, 진짜. 돛대. 그리고 우리 날개뼈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뼈는 돛. 네. 그렇게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은 좀 더 이해들을 좀 쉽게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본과 1학년인가 올라가서 이제 해박을 처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는 이제 당시에 해박 실습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시체들이 쭉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올려져 있고 이제 흰 그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실습조별로 이제 둥그렇게 이제 서 있었겠죠. 무서울 것 같은데요. 서 있고 그때 신부님인가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막 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한 10%밖에 안 됐는데, 그 여학생들 중에는 막 벌써 울고, 아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조인가 옆에 조인가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이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괜찮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천을 딱 들쳐내고 이제 해부를 시작했는데 정작 쓰러진 건 그 남학생이 쓰러진 거. 그래요. 여학생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 네. 그때는 이제 뭐 근육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그런 이제 어린 나이였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구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꼭 구조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고 네.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구조적인 문제로만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좀 많았는데 요실금이 나타났다. 네. 그러면은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사람들은 다 요실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좀 많으면서 뭔가 구조에 문제를 같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아까 그 골반을 우리 배의 그 구조에 좀 그 비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먼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 그 이분은 소변이죠. 소변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네. 나오는 건데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누수 아시죠? 그렇죠. 관이 노후돼서 이제 네. 물이 셀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위에 있는 어떤 넘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게 그렇죠. 흘러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네. 그걸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뭐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또 재발하고, 네, 네. 그죠? 또 재발하고. 요실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요실금도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한 것 같은데도 또 재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네. 구조를. 만약에 이분이 좀 요새 신경도 많이 쓰고 피곤한 일이 있었다. 근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한번 좀 만져보니까 구조를 좀 이제 탐색하시는 거죠. 네. 만져보셔서 우리 검상돌기라고 있습니다. 검상돌기라고 이 명치 있는 쪽에 그 이렇게 뾰족하게 그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만져보시고 거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양쪽 그 갈비뼈를 따라서 그 젖꼭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앞톱니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근육이 뭉쳐 있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관계될 수 있는 근육들이 이제 뭐 복벽에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네. 그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배가로근이라고 있습니다. 배가로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그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분들은 조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몸을 좌우로 한번 틀어보면서 네. 내 그 배 쪽에 있는 근육들이 혹시 뭉쳐 있는 곳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혹시 뭐 역류성 이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지는 않는지 네. 보시고 화병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화병의 정체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가슴앓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가슴앓이라고 하는데 가슴앓이라고 할 때 우리 진짜 말하는 이게 가슴 쪽이 아니고 되게 이 명치 쪽 아까 말씀드린 검상돌기 쪽 그쪽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어떤 그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는 걸 아시고 네. 한번 좀 체크했으면 합니다. 네. 전할 말씀 잠깐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요실금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앞서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육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나 봐요. 배 쪽 그렇죠. 근육과.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근육이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네. 약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요실금이니까 아 그래요. 그걸 이제 현상적인 진단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 특히 그 근육이 잡고 있는 뼈들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네. 어떻게 힘을 불균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분도 평소에 자세가 혹시 그 다리 꼬는 자세, 네. 좀 삐딱하게 앉는 자세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봐야 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예. 궁둥이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분들도 이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자세나 구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체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겠네요. 자세가 참 중요하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네. 찍어 보면 되게 디스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척추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올 수 있지만 흔히 오는 부위가 그 아래쪽 요추거든요. 허리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가 오는 분들도 많고 뭐 협착증이 오는 분들도 많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실금 쪽하고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1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그 바른 자세나 또 이런 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요실금을 일으키는 그 물리적인 원인 중에 뭐 기침이나 가래, 네. 그다음에 복압을 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뭐 변비 자세를 뭐 오래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면 그 요추와 그 엉덩뼈 그 사이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서두에 골반이 그 배 모양이랑 이제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배의 중심축은 어디냐? 골반의 그 가운데겠죠. 그래서 양쪽 골반 뼈를 묶어주는 엉치뼈라고 있거든요. 엉치뼈. 네.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엉덩이 근처에 관련돼서 그 이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보면 뭐 그 사극을 보면 네. 볼기짝을 쳐라 뭐 볼기짝. 이런 네. 그렇죠. 궁둥이하고 엉덩이하고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고 네. 그다음에 꽁지가 빠진다 할 때 그 꽁지 네. 그게 꼬리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꼬리뼈. 네. 그다음에 엉치는 뭐냐면 그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뼈입니다. 그게 네. 바로 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쪽 골반 사이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배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엉치뼈하고 꼬리뼈 사이에 뭔가 부하가 그러니까 그 힘이 잘못 들어가면은 네. 아니면은 좌우가 균형이 깨지거나 그러니까 결국 좌우가 균형이 깨진다는 거는 그 힘이 지금 잘못 들어가는 조건이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엉치뼈하고
꼬리뼈가 중요한데 아마 그 요실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무슨 운동이랬더라? 뭐 케겔 운동인가? 네. 그러고 뭐 그 항문과 그 뭐 요도 가략근을 뭐 수축하는 운동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 관련된 뼈는 이 엉치뼈하고 그 밑에 있는 꼬리뼈입니다. 꼬리뼈인데 말하자면 꼬리뼈는 아까 그 배로 비유해드렸을 때 꼬리뼈는 뭐냐면 그 닷 우리 그 배가 정박할 때 왜 이렇게 닷을 딱 내리잖아,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닷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심 축을 잡아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뭐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이게 이제 발현됐을 뿐이지. 네.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이제 진행이 아마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게 아닌가도 보셔야 되는데 전에 내가 뭐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 없었는지 아니면 넘어진 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주저앉으면서 꼬리뼈를 다친 적은 없었는지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뭐 그때 다친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축이 무너졌을 때 좌우가 이제 틀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좌우 교정을 먼저 하시고 중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엉덩방아를 찍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디스크가 생길 만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대비를 해놓으면 이런 어떤 요실금에 대한 또 예방도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변비가 있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비만이 있는 분들, 특히 아랫배 쪽에 살이 붙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궁 수술을 받았거나 그 임신해서 그 자궁 쪽에 어떤 충격이 올 때, 네. 충격이 오면은 그 자궁과 연관된 이 꼬리뼈나 그다음에 엉치뼈, 그다음에 양쪽 골반뼈 이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방광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방광염과도 관련이 있죠.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구조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방광염이 걸리면 그 예민해지거든요. 아무래면 네. 좀 저항력이 좀 떨어진다랄까요. 네. 그러고 이 사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발생한 그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예민해지거든요. 네.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그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점점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요실금 중에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이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자기의 그 요실금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약간 절박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소변을 봐놔야 되는데 맞아요. 네. 어떤 모임이나 그죠? 어떤 뭐 장소에서 내가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차를 타갖고 기차는 저 화장실이 있구나. 네. 뭐 아무튼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버스 같은 거, 그렇죠. 고속버스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데서 그게 이제 더 이중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또 뭐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제 긴장되면은 혈액순환이 또 잘 안 되거든요. 네.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소변이 또 마렵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약간 2차적인 정신적으로 뭐 절박성 요실금이 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 정신적인 거를 치료할 게 아니고, 네. 정신적인 걸 치료할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해주고 좀 자신감을 오히려 갖게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격가지 질문이긴 한데요. 하루에 몇 번 화장실에 가는 게 좋은지, 소변을 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게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게 뭐 한 4번, 뭐 5번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네. 화장실을 안 가는 것보다는 네. 가는 게 그래도 내 몸이 지금 그 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화장실 간다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도 그 생리에 대해서 여성분들 생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생리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나오는 건데 네. 가령 내가 기운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내가 피가 부족하고 그러면 생리가 중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 네. 네. 마찬가지로 소변도 내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데 내가 안에서 물을 많이 썼어. 말하자면 내가 몸에 열이 많이 생기고 네. 열이 많이 생기고 뭐 화가 있어도 그렇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열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물을 소모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내가 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내보낼 수 있는데 뭐 한 1.5리터나 뭐 1리터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꾸준하게 소변을 많이 안 보신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 좀 한번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 그렇죠. 네, 검사를 좀 해봐야겠군요. 그렇게 되면은 신장이라는 것도 그게 물을 이제 걸러내는 데인데 네. 이게 그래도 물이 좀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간혹 가다가 오면은 네.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어떤 기능상에. 네. 그러면 그렇게 될 만한 또 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립선 같은 게 올 때 보면은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나중에는 네. 예민해져갖고 그 여성분들하고 똑같아요. 뭐 날씨가 추워지거나 긴장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소변이 더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매번 방송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요새 몸이 힘들고 그럼 뭐 당연히 괄약근 힘도 좀 떨어지겠죠, 그죠? 네네. 요새 내가 좀 힘들고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좀 대범하게 넘기시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내 몸의 구조가 뭔가 좀 틀어지지 않았는지 네. 중심축에 뭔가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최근에나 혹시나 있었는지 네. 체크를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요실금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찾아오셔서 좋아요 그리고 상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